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의 주역이죠.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신문들은 송영길과 관련한 기사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특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송영길은 계속 내가 정치적 책임은 지겠지만 돈 봉투가 부러졌다는 걸 나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발뺌을 했죠.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은 송영길은 전부 다 보고를 받았고 특히 이 윤관석 돈봉투를 돌린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앞에서 돈봉투가 그 한 10장 돈이던 봉투 한 10장을 쭉 펴놓고 이거 이제 의원들에게 뿌릴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했습니다. 증거와 진술이 있으니 그렇게 공소장에 썼겠죠. 자, 중앙일보 사이면 토끼사입니다. 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계획 듣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 돈봉투 뿌리겠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 잘했어 돈 마련하느라 수고했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돈봉투뿐이 아니라 금품 제공하긴 이것뿐이 아니고 먹사연 본인의 외곽조직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서 또 돈을 후원금을 정치자금도 받았고 또 뇌물 혐의도 있죠. 그 부분도 다 이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여수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에 국토부 국장 출신을 또 소개를 해주기도 했다. 돈을 받았으니까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그런 부분도 다 있는데 특히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 돈봉투 그리고 살포 혐의와 관련해서 정황을 보고받고 잘했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과정을 다 상세히 담았다는 겁니다. 공소장에. 송영길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24일 조직본부에서 지역본부장 등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나눠줄 자금을 마련해서 가져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계획을 보고를 받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금품 제공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는 역시 이 공소장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목으로 내세웠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놓은 겁니다. 조선일보 단독 윤관석 송영길의 돈봉투 10개 보여주고 잘 전달하겠다. 그리고 또 공소장에 보면은 송영길이 이 후원자의 요구를 공약으로 다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 심지어 원자력 발전 업체에서 후원을 받을 때는 탈원전을 반대했다. 탈원전 문재인의 그 정책에 따라서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원전 업체에서는 후원금을 받았다. 자, 이런 사실도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자, 돈봉투와 관련해서 캠프 관계자들이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 지금 탈당을 해서 구속돼서 탈당했죠. 무소속 의원에게 300만 원씩 든 현역 국회의원 살포용 돈봉투 20개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송영길이 박 보좌관이죠. 송영길의 보좌관이죠. 박 보좌관을 통해서 현금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리고 또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1차로 돈봉투 10개를 살포한 직후에 또 추가로 돈봉투 10개를 전달받아서 송영길에게 직접 보여준 정황도 공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윤관석에게 돈봉투 10개를 전달을 했고 윤관석은 이 사무실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나서 종이 봉투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쭉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돈봉투까지 직접 실물까지 다 확인해놓고 송영길은 나는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총선 전국이 본격화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나중에 민심에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각 당은 공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공천을 할 때 현역 의원 컷오프부터 스타트를 끊죠. 자,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현역 13명, 야는 하위 20%, 컷오프에 떨고 있다. 지금 컷오프 기준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교체 대상을 권고할 것 이렇게 나왔고, 당 지지도와 개인 지지도 비교해서 15% 이상 차이 나면은 교체가 유력하다. 신의진 당무감사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원내위원 중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 개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공관위의 교체를 권고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현역 의원 13명 정도가 교체 권고 대상에 일단 포함이 되고, 영남권 의원들을 비롯해 일부 서울 지역 현역 의원의 경우 당 지지도와 개인 지지도의 차이가 15 내지 2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컷오프 대상으로 수도권이 15%, 영남권 20%라는 기준도 거론이 되는데, 영남권 같은 경우에 특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높은데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죠. 특히 대구 경북에 많습니다. 대구 경북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니까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중앙정가에 기웃기웃거리고 지역 유권자들은 등한시하는 그런 일들이 잦죠. 그래서 거기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현재의 낮은 개인 국회의원들 지지율을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컷오프 대상인데, 대구에 거기 상당히 많은 수가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다. 12명인데 12명 중에서 한두 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조선일보도 그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현역 20% 플러스 알파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컷오프 대상으로 21대 총선 당시 컷오프를 당한 사람, 21대 그러니까 4년 전에 컷오프를 당한 사람, 그때 미래통합당 시절이죠. 그다음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 경선까지 나가서 패배한 사람 모두 합치면은 미래통합당의 전체 현역 교체율은 43%였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현역이 교체가 됐죠. 43%. 특히 4년 전에 텃밭인 대구 경북 TK 지역 25개입니다. 25개 지역 교체율은 64%에 달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의 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대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현역 1인 생존할 것이다. 12명 중에서 1명만 생존할 것이다. 아니야, 2명까지는 생존할 수도 있어.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준석이 대구 의원들에게 앉아서 밥만 먹는 12마리 비만 고양이라고 조롱을 막 했죠. 조롱을 막 했는데, 그때 1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발끈해서 이준석에게 한마디 꾸짖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나약하고, 좀 존재감이 희미한 의원들이 대구에 많죠. 자, 그래서 그 의원들은 이번에 교체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윤관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공천을 받을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 정도는 나오는데, 이 조선일보도 대구 12명 중에서 현역 1인 생존설, 2인 생존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초반 총선 구도는 원래 윤석열, 이재명,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이재명의 구도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구도, 대결 구도.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서면은 정권 심판론 이렇게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신 전면에 서니까 야당 심판론으로 지금 흐르는 상황입니다. 세대 교체론, 또 야당 심판론. 특히 야당 심판론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줄줄이 달린 사법 리스크, 그것 때문에 야당 대표 심판론이죠. 그쪽으로 지금 구도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오늘 아주 중요하면서도 다소 민감한 분석 기사를 하나 내놨습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공개 석상에서 대통령 언급 0회 제로,
용산과 거리 두나. 자, 이런 기사인데, 이 취임 연설, 신년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삼가했다. 야권에서 막 윤석열 아바타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막 만들려고 했죠. 그것을 의식한 듯이 이 발언을 삼가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에 한동훈 사진을 막 걸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여당은 이재명과 대결 구도에서 유리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취임 이후 공개석상에서 지난달 26일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20일 됐네요. 20일 됐는데 26일 취임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년 인사회를 포함해서 38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 일정을 소환을 했는데 공개 발언에서는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물론 나오죠. 그런 말들이. 그런데 인사말이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등장시킨 적이 없다. 5차례 주재한 비대위 회의도 마찬가지다.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다 확인을 한 결과 공개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8번의 공개 일정 중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긴급 투입된 비대위원장이라 취임 연설을 때는 총선의 승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식의 말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표현이 없어서 의아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주 거론했는데 그것과도 또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덩달아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앞세우기가 한창이고 윤 대통령의 동갑내기 친구 자처한 정진석 의원은 최근 의정부회 때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서 표지에 써서 배포를 했다. 또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영선 의원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는 사진으로 교체했고 최영두, 박덕흠 의원 등이 다 한동훈 의원과 찍은 사진을 게재를 하고 있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치르기보다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치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도 서둘러 출범시킨 것이다. 사법 리스크에 놓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도 검사 한동훈과 피의자 이재명의 그림이 더 좋다. 자, 이렇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담을 드는 측면이 있죠. 부담을 들어서 국정 운영에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해서 조선일보 일면 톡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면 톡기사. 622조 투입, 반도체 패권 잡는다. 윤 대통령 세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계획을 밝혔습니다. 2047년까지 경기도 남부를 연결하는 첨단 공장, 연구시설 16곳을 신설한다. 세계 최대 클러스터를 구축을 한다. 양질의 일자리 최소 300만 개 예상을 한다. 자, 이렇게 일종의 역할 분담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 매진을 해서 총선 승리를 이끌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을 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이렇게 매진을 해서 성과를 내면은 이런 성과를 내면은 총선 승리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비례대표 이야기입니다. 총선 앞두고 지금 비례대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뭐 선거법 협상도 안 들어갔죠.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비례대표 문제는 2016년 때와 같은 병립식이 아니고 2020년대처럼 위성정당을 줄줄이 낳게 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낳게 하는 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쪽에 위성용 비례정당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여건이기 때문이죠. 지금 뭐 제3지대 어쩌고 하는데 거기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 그 국민의힘 출신은 이준석밖에 없죠. 그래서 민주당은 유리하기 때문에 그 꼼수 정당을 만들 토대를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조선일보는 또 4년 전처럼 금배지 노린 꼼수 정당 줄 이을 듯 민주당 위성정당 수용 시사
동아일보도 야 군소정당, 민주위성정당 이딴 자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죠. 선택지 중 하나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유지를 선회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총선에서 유리하면은 그 본인들이 이 4년 전에 이렇게 만들면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이번에 그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막 하는 꼼수를 써놓고 이번에는 이거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이거 다 그런 말은 잊어먹고 지금 위성정당을 그 위성정당이 들어서는 것을 방치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1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